여행, 주변 정리, 평소대로 생활한다. 가족과 보낸다. 지인이나 친구를 만나러 간다. 맛있는 것을 먹는다. 지금까지 나열한 글을 듣고 연관되는 것이 생각나시나요? 여러분은 시한부 3개월이라는 말의 뜻을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위의 글은 시한부 3개월 선고를 받는다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 순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만약에 건강검진을 받고 암이 발견되어 의사로부터 시한부 3개월 선고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 그 누구라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선뜻 생각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현재 가족이나 지인, 자신이 처한 상황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암 전문의사가 고백하는 시한부 3개월은 거짓말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 드리지 못하고 삶을 바꾸는 지혜의 견해가 들어간 정보이니만큼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해당 도서를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유익하시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나날을 기원합니다. 암이 무서운 것이 아니다. 암 치료가 무서운 것이다. 30여 년 동안 대학병원 방사선과에서 암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저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암과 치료법에 관한 고정관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암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대다수의 사람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에 정신을 빼앗겨 어떤 상태로 살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암 환자가 가장 고통 없이 오래 살 수 있는지,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암은 무조건 수술부터 해야 한다. 암은 그 자체가 독소를 내보내거나 통증을 일으키는 병이 아니다. 암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장기에서 응어리가 커져서 장기나 기관을 막아 호흡 등 생명활동에 지장이 생겼을 때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다면 무리한 치료가 오히려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항암제는 독이다. 암의 90%를 차지하는 고형암에 대한 항암제 치료가 수명 연장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임상자료도 없으며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평가할 정도로 항암제가 독이라는 것은 서양의 상식이다. 암, 노화와 공생하는 삶. 노화란 세포의 유전자에 상처가 나고 그것이 쌓여서 몸 여기저기에서 질환을 일으키는 유체의 변화를 말한다. 암도 역시 이러한 노화 현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가능한 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다. 시한부 3개월, 지금 건강하다면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이런 미국식 농담이 있다. 선생님, 시한부 1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한 달 안에 $1,000나 되는 치료비를 마련할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그럼 6개월 할부로 하죠. 어느 나라건 의사가 내리는 시한부 선고의 대부분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시한부 선고를 내리는 질병은 암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암처럼 혼동하기 쉽고 환자마다 진행 상태가 완전히 다른 병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시한부 3개월, 시한부 6개월부터 등등 시한부 선고와 관련된 드라마나 책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듣고는 한다. 환자에게 시한부 선고를 하는 의사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시한부 3개월 선고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처럼 암 초기이건, 진행기이건, 말기이건, 그리고 전이가 있건 없건 시한부 3개월이 남발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아무 이상 없이 잘 걸어 다니고 있다면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암을 치료하지 않는 약 15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멀쩡하게 병원에 걸어 들어와서 초진을 받고 3개월은커녕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경성위암은 악성도가 높고 진행 속도가 빨라서 발견과 동시에 시한부 3개월 선고를 받는 환자가 많다. 그러나 치료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환자 중에는 위암 진단을 받고 몇 개월 안에 세상을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경성위암을 몸에 지닌 채 평범하게 일과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3년에서 9년까지 생존한 환자도 여러 명이다. 암은 치료를 하지 않아도 마지막까지 정신이 또렷하고 대처만 확실하게 하면 의외로 몸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통증이 전혀 없는 암도 많으며 통증이 있더라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이 순식간에 딴 사람처럼 모습이 변해 세상을 뜨는 것은 암 치료 때문이다. 경성위암 대수술을 하고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뉴스캐스터. 폐암으로 항암제 치료를 시작하고 2개월 반 만에 세상을 떠난 예능 리포터. 식도암 수술 후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배우 등 이제까지 각자의 분야에서 활약하던 사람이 종합정밀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은 뒤 치료에 전념하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바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또 그런 거야? 라고 할 정도로 많다. 의사가 권유하는 암 치료가 시한부 3개월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것은 비극이다. 그렇다. 무서운 것은 암이 아니다. 암 치료가 무서운 것이다. 세상에는 암을 방치하면 점점 더 커져서 전신으로 전이되고 심각한 통증에 신음하다 죽음에 이른다는 고정관념이 심각하게 퍼져 있다. 누구나 의사로부터 암 진단을 받으면 세상이 끝장날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진다. 환자 자신은 물론 가족, 친지들은 앞으로 얼마나 살게 될까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엄습하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이때 담당 의사가 내리는 시한부 3개월 선고는 환자의 불안 수치를 최상으로 끌어올린다. 의사는 이어 치료하면 몇 년을 더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환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한부 선고에 부들부들 떨며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며 의사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겨버린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의사가 바라던 것이다. 환자는 이후 간이나 폐, 식도의 상당 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 정상인으로서의 삶을 잃게 된다. 여기에 깡마른 몰골에 온갖 통증에 시달리고 구토까지 해가며 독약이나 다름없는 항암제 치료를 받다 보면 살아도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다. 물론 항암 치료를 견디지 못해 숨지는 경우도 왕왕 있다. 암은 절제하지 않고 치료한다. 항암제는 효과가 없다. 검진은 백해무익하다. 암은 원칙적으로 방치하는 편이 낫다 라고 말해왔다. 꼭 기억해 두기를 바라는 것은 아프다, 괴롭다, 먹을 수 없다 등의 자각 증상이 없는데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나 종합정밀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암은 대부분이 암이 아닌 유사암이라는 점이다. 마모그래피로 발견되는 유방암 역시 99% 이상이 유사암인데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이 행해지고 있다. 만약 진짜 암이라도 통증이 없다면 치료하지 않는 것이 온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발병하는 암의 90%는 위암, 폐암, 자궁암 등 덩어리를 만드는 고형암이다. 고형암은 절제 수술이나 항암제로 낫는 경우는 없으며 수명 연장 효과조차 실증되지 않았다. 저자는 40년 이상 의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시한부 선고를 내린 적이 없다. 몇 개월 단위로 환자의 남은 수명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암이 몸 여기저기로 넓게 퍼져서 앞으로 한 달 정도 버틸까 말까 하는 단계에서이다. 체력이 암을 이기지 못하고 제대로 설 수조차 없거나 폐나 간 등의 중요 장기에 암 종양이 퍼져서 호흡이나 먹는 것이 괴로워졌을 때이다. 그러나 환자의 절반 정도는 그 후로도 2, 3개월이나 생명을 이어간다. 병의 증상은 같아도 생명을 이어가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시한부 선고 같은 것은 절대 할 수 없다. 너무 쉽게 시한부 3개월 선고를 내리는 의사는 성의가 없거나 지식이 없는 것이다. 아니면 거짓말쟁이이다. 이제부터 나는 시한부 3개월이라는 거짓말에 거침없이 맷을 대보고자 한다. 의사가 시한부 기간을 짧게 말하는 이유. 의사들은 시한부 선고를 내릴 때 대개 기간을 짧게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의 60% 가까이는 선고받은 기간보다 오래 산다. 의사가 시한부 기간을 짧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중 하나는 환자가 예상보다 빨리 사망했을 경우 가족 등에게 비난받지 않기 위해, 즉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전하기 때문이다. 1년은 괜찮습니다. 라고 했는데 3개월 만에 환자가 사망한다면 의사로서 체면이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생존율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비슷한 상태의 환자는 1년 전후로 사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암은 개인차가 큰 질병입니다. 이렇게 오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 환자를 치료에 전념하게 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으면 앞으로 3개월이라고 싹둑 잘라 짧게 말하거나 정도가 심한 의사는 이대로 방치하면 내일 사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라는 등의 말로 환자의 불안감을 높이는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치료를 받게 하려는 것일까?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의사로서 할 일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직업인 의사에게 있어서 시한부 수명을 짧게 말하면 짧게 말할수록 능력이 있어 보인다. 우선 의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보다 편리한 도구는 없다. 환자와 가족 모두 대부분 의사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한부 3개월이라는 말로 절망에 빠뜨린 뒤 하지만 수술과 항암제로 치료하면 2년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희망을 주면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매달리게 된다. 이런 행동 속에는 암은 방치하면 순식간에 죽는다는 착각이 있다.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를 조사했더니 대부분의 사람이 죽음, 나쁘다, 고통, 두려움 등이라고 대답했다. 의사는 이러한 공포를 역으로 이용해 남은 수명을 짧게 말할수록 환자가 의지하게 되고 치료도 쉬워진다. 그리고 만일 수술 후 합병증이나 항암제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유족들은 애초에 너무 늦어서 시한부 3개월이었고 어려운 수술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셨어 라며 받아들인다. 이와 반대로 환자가 선고받은 기간보다 오래 살면 이것 또한 선생님 덕분이라며 감사하게 여긴다. 수술한 것이 유사암이라면 재발이나 전이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술로 깨끗하게 제거해 주신 덕분에 암이 나았어. 역시 신의 손이야 라는 칭송을 받게 된다. 이처럼 시한부 3개월 선고는 의사에게 있어서 좋은 것 투성이다. 실제로 암 환자에게 시한부 선고를 내린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1980년대까지 환자 본인에게 암의 발병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금기시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에게 시한부 선고를 하는 일도 없었다. 우선은 이것이 출발점이다. 그러나 당시 환자의 가족들에게는 암이라는 병명과 남은 수명을 알려주었다. 항암제 치료를 하려면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치료를 받도록 하고 싶은 의사는 가족의 동의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에 관한 일은 나중 문제로 여겼다. 우선 그런 배경이 밑바닥에 깔려 있고 그 다음으로 가족에게 불안감을 심어주어 암 수술에 동의하도록 하기 위해 환자의 남은 수명을 짧게 말하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의료는 종교나 교육과 마찬가지로 공포산업이며 불안산업이다.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불안을 부추길수록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의사는 환자를 불안하게 하여 수술을 한 뒤 너무도 태연히 몸을 부자유스럽게 만들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는 수술이건 항암제 치료이건 그렇게 선뜻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가족의 동의를 얻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환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몸에 칼을 대거나 독극물을 투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감이 크다. 그런 환자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려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한부 3개월이라는 무기로 위협하게 된 것은 아닐까. 어찌되었건 환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시한부 3개월이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의사의 목적은 환자를 자신이 원하는 치료로 몰아가기 위한 위협이다. 오늘 건강하고 밥맛도 좋은 환자에게 시한부 1개월은 너무 거짓말 같다. 6개월은 너무 긴장감이 떨어진다. 그에 비해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한부 3개월은 위협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다. 시한부 진단에만 3개월 이상이 걸린다. 그렇다면 암 환자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알고 싶어 하고 의사가 성의 있는 시한부 진단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암은 그 자체가 독소를 내보내거나 통증을 일으키는 병이 아니다. 암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폐, 식도, 간, 뇌 등의 중요 장기에서 응어리가 커져서 장기나 기관을 막아 호흡 등 생명 활동에 지장이 생겼을 때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대장암의 경우 성실한 의사가 시한부 선고를 하는 것은 대부분 간에 전이가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전이 개수나 크기는 환자마다 제각각이다. 또한 암의 병소가 커지는 속도도 역시 환자에 따라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시한부 수명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대 속도를 조사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관찰하는 데에만 3개월 이상이 걸린다. 암은 의외로 성격이 느긋한 병이기 때문이다. 꽤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암의 조기 발견을 부르짖고 있지만 현재의 검진에서 발견되는 암은 거의 대부분 직경 1cm 전후로 자란 후이다. 암세포가 발생하고 검진 등을 통해 발견될 때까지 평균 10년에서 30년이나 걸리고 조기 발견 시점에서 암세포는 이미 10억 개 전후로 늘어나 있는 상태이다. 인간의 일생에 비교한다면 암이 발견되는 것은 노인기이다. 10년에서 30년 동안 고작 1cm 크기로 자라는 암의 증대 속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개월은 관찰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간으로 암이 전이되어 생명이 위험해지는 것은 간장 최적의 80% 정도가 전이병소에게 지배당했을 때이다. 그로부터 몇 개월 간격을 두고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CT로 병소의 크기가 변하는 추이를 측정해서 암의 증대 속도를 예측한다. 그러면 언제쯤 전이병소가 간장 최적의 80%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지 산출해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3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암의 증대 속도를 조사하는 검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작업을 거치지 않고 내려진 시한부 판단은 전혀 믿을 것이 못 된다. 병원에 멀쩡하게 걸어 들어온 환자에게 초진 혹은 초진을 받고 얼마 후에 시한부 3개월이라고 선고하는 의사는 사기꾼이다. 시한부 수명의 폭은 매우 넓다. 여기에서 시한부 수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 시한부 3개월이라고 하면 앞으로 3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의사들이 치료하지 않으면 앞으로 3개월입니다. 단순화해서 잘라 말하고 있는 탓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은 치료하지 않으면 3개월 안에 죽는다고 받아들이게 된다. 물론 이것은 의사들이 원하는 것이다. 사실은 비록 말기 암일지라도 시한부 수명의 폭은 놀랄 만큼 넓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특히 재발이거나 진행암이 발견되었을 때에 엄청난 충격에 대해 환자들은 눈앞이 새하얘졌다. 가족들 생각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저 죽는 것이 무서웠다. 등등으로 표현한다. 게다가 시한부 3개월이라는 판정을 받으면 머릿속에서는 3개월이라는 글자가 맴돌고 생명의 카운트다운에 쫓기며 항상 두려움에 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심하기를 바란다. 암 치료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한 오늘 멀쩡하게 병원에 걸어 들어왔는데 시한부 3개월, 이런 일은 없다. 그렇다. 몇 개월에서 10년 이상에 이를 정도로 시한부 수명의 폭은 넓다. 의사가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는 이유. 의사가 남은 수명을 짧게 말하고 싶어하는 배경에는 다양한 사정이 있다. 암이 진행되어 가면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는 없을까? 고민이 떠나지를 않는다. 불안에 괴로워하는 환자들에게 남은 수명을 전하는 경우 양심적인 의사라면 생존 곡선 그래프 등의 데이터를 보여주며 당신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재 몇 기이며 생존 기간 중앙치는 이쯤에 해당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보다 빨리 사망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사는 환자도 이렇게 많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초진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자신 있게 앞으로 몇 개월이라고 판정하는 의사는 신뢰하기 어려우니 바로 피하도록 하자. 또한 치료에 관해서도 환자를 위한다면 의사는 치료 성적이나 생존기간 데이터를 제시하며 이야기를 해야 한다. 표준 치료라고 알려진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에 치료하지 않는 선택 사항까지 더해서 말이다. 수술의 경우에는 합병증이나 후유증, 수술이 원인이 되어 사망할 위험성, 항암제라면 부작용이나 독성이 강하게 나타나서 생명에 영향을 줄 위험성과 같은 치료의 단점까지 확실하게 설명한 후에 어떤 치료법을 선택할지 환자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생존 곡선 등의 데이터를 보여주거나 다양한 치료법의 장점과 단점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주는 의사가 거의 없다. 왜일까? 환자에게 데이터를 보여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약 데이터를 보여주게 되면 발병하는 암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위암, 폐암,
대장암, 자궁암과 같이 덩어리를 만드는 암은 치료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생존 기간은 달라지지 않는다. 수명을 연장할 가능성은 오히려 치료를 하지 않는 쪽이 높다는 사실이 들통나고 말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암을 절제하는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은 사라질 것이고 병원과 의사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앞의 설명을 통해 의사의 시한부 선고가 얼마나 어림짐작인지 잘 알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경성위암 진단 역시 마찬가지로 수술을 한 뒤 3개월 만에 사망한 사례나 치료 없이 10년 가까이 생존하며 진료받은 환자에 이르기까지 남은 수명의 폭은 너무 넓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사로서의 진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수명과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다. 일단 시한부 3개월 등 구체적인 숫자를 들으면 머릿속에서 그 말이 떠나질 않아서 벌써 2개월 반이 지났어. 오늘 밤 잠들면 그대로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숨쉬기가 힘들어진 것 같아. 식욕도 없어. 이제 나는 틀렸어. 등등 불안해 괴로워하며 밤에도 잠 못 이루게 된다. 이미 시한부 선고를 받고 마음이 불안정해져 있는 환자는 참지 말기를 바란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가까운 친구나 지인, 암진료병원의 상담지원센터의 상담원 등에게 괴로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기를 바란다. 말로 해서 토해내면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남은 수명에 관해 아직 의사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묻지 말기를 바란다. 진실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인간은 모두 1초 후의 운명을 알지 못한다. 누가 언제 죽을지는 신만이 알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살아가자.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소중하게 여기며 생활해 가는 것이다. 누구나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미래의 시간을 빌려올 수도 없다. 어떤 상황이건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암이 전이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남은 시간을 계산하기보다는 치유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해 가는 것이 좋다. 항암제 치료를 언제까지 계속할까? 고통을 덜어주는 완화 치료는 어떻게 할까? 치료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남겨진 가족의 생활은 어떻게 할까? 마지막은 호스피스 병원에서 보낼 것인가? 자택에서 보낼 것인가? 또한 의식이 없어지거나 자력으로 호흡이나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리빙월도 적어두는 것이 좋다. 이상적으로는 지금 현재 건강한 사람들도 이러한 것들을 미리 결정하거나 문서로 작성해서 매년 갱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한부 수명이라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에 정신을 빼앗겨서 어떤 상태로 살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 같다. 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수술은 인공적인 큰 부상이다. 체력이 떨어지고 감염증에 걸리거나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거나 사망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는 것을 머릿속에 잘 새겨두기를 바란다. 암을 제거하는 수술은 위험천만하다. 암 수술은 가슴과 배를 열어 폐, 위, 식도, 자궁 등의 장기를 떼어내는 일이 무척 많다. 식도암과 폐암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은 가슴을 열기 때문에 상처 입은 신경이 엄청나게 아프기 때문이다. 또한 칼로 배를 갈라서 복막을 이리저리 만지게 되면 상처가 생겨서 유착이 되고 만다. 장도 부분적으로 비틀려서 장폐색을 일으키기 쉽다. 수술 부위의 상처가 곰기라도 하면 1개월에서 수년 동안이나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 난이도가 높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의사에게 속지 않기 위한 9가지 암 치료를 담당하는 많은 의사들이 불성실하고 진실을 감추려 한다. 그리고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은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에 발을 들여놓은 후에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이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어. 아무 효과도 없잖아 등등 후회를 하게 된다. 의사가 권유하는 암 치료의 문제점을 간파할 수 있는 9가지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1. 건강한데 시한부 3개월 앞으로 6개월은 있을 수 없다. 병원에 멀쩡하게 걸어 들어온 초진 환자에게 시한부 3개월,
남은 수명 6개월 등을 선고하는 의사는 거짓말쟁이이다. 첫 대면에서 시한부 판정을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며 가령 암의 전이가 있어도 자각 증상이 없고 밥도 잘 먹는다면 암을 방치해도 반년이나 1년 안에 죽지 않는다. 환자나 가족에게 갑자기 시한부 선고를 내리는 것은 명백히 억지로 치료 과정으로 몰아가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상에 좋다. 2. 사람은 암에 걸려도 그렇게 빨리 죽지 않는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바로 암이 커져서 사망한다는 식으로 환자의 불안을 부추기는 의사도 미련 없이 있는 것이 좋다. 암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병소가 커져서 장기나 기관을 막는 등 신체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조기 암과 같이 신체 기능에 어떤 불편도 없는데 수술 등으로 치료를 하면 몸에 부담을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수명을 단축시키게 된다. 3. 검진을 받지 않는다. 받아도 잊는다. 검진에서 암이라고 판정을 받아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암은 기준이 애매하고 오진도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암검진을 받고 더 오래 살았다는 실증은 없다. 암검진을 받으면 유사암도 암이라고 진단해버린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암에 대한 두려움에 떨거나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죽음에 대한 공포만이 커져서 심신을 소모시킬 뿐이다. 4. 림프절까지 잘라내도 암은 낫지 않는다. 무의미한 장기 절제와 림프절 절제 등에 주의해야 한다. 병원에서는 지금도 크게 절제할수록 전이를 막을 수 있으며 전이율이 낮아져 생존율이 높아진다고 믿고 있는 외과의사가 많으며 수술 범위를 넓게 잡아 림프절까지 절제하는 확대 수술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확대 수술을 해도 생존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적인 상식이다. 임상 데이터를 보면 아무리 크게 잘라내도 범위가 작은 경우에 비해 전이율과 생존율에 의미 있는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5. 검진으로 노출되는 방사선량에 주의해야 한다. CT, 엑스레이, 마모그래피 등에서 이용되는 방사선은 횟수를 거듭하면 인체의 건강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양이 된다. 또한 방사선 치료도 적절한 치료가 아니라면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검진이나 방사선 치료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6. 치료법이 하나인 경우는 없다. 어떤 장기에 어떤 진행도의 암이라도 다수의 치료법과 대처법이 있으므로 하나의 치료법만을 고집하는 의사는 경계하자. 우선 가능한 장기 절제는 피하고 장기를 남기는 치료법을 고른다. 고통이 있고 괴롭다면 진통제 등으로 몸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자. 몸이 편안해지면 생명력이 회복되어 수명이 길어진다. 또한 전이 암에 대처할 때도 독성이 강한 항암제는 절대 금지이다. 7. 세컨드 오피니언은 다른 병원의 다른 진료과에서 찾자. 암이라고 선고받았을 때 다른 의사에게 의견을 묻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병원에서 의견을 구하면 같은 결론이 되기 쉬우므로 별 의미가 없다. 또한 병원을 바꿔도 같은 진료 과목의 의사에게 가면 역시 같은 의견을 듣기 십상이다. 국립암연구센터 등 유명 병원의 세컨드 오피니언 외래도 의미가 없다. 대학 계열이 다른 병원에서 다른 진료 과목의 의사를 찾아가 보기를 바란다. 8. 면역력보다 저항력이 중요하다. 면역력을 높인다를 입버릇처럼 말하는 의사는 주의해야 한다. 암세포 자체는 정상세포와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이물질 침입을 막기 위한 면역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기보다는 체력을 길러서 병의 증상이나 치료 등으로 몸과 마음에 가해지는 부담을 견딜 수 있는 세포의 저항력을 중시해야 한다. 9. 치료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수명 연장 방법이다. 고형암은 전이가 있어도 고통 등의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전이가 확대되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몸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치료를 받는다. 건강한 상황에서 검진으로 발견한 암은 섣불리 치료하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다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의사라는 직업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우선 이 방법을 추천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몸과 생명에 대한 것은 마지막에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백해무익한 암검진, 암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즉 검진이 유익하다는 의학적 증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만약 내시경 검사로 조기암이 발견되었다고 해도 방치하면 생명에 지장을 주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한편 증상이 나타난 뒤에 치료를 해도 나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수술로 절제를 하면 어느 쪽도 증명할 방법이 없다. 적어도 조기암을 발견했다. 조기 치료로 깨끗하게 제거했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방사선에는 명백하게 발암작용이 있으며 그 원인 중 하나는 단체 검진이나 종합정밀 건강검진에서 실시되는 엑스레이 촬영이나 CT 검사이다. 또한 내시경 검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도 있다. 이 사실에서 암에는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크기가 되기 전에 전이되는 진짜 암과 전이할 능력이 없는 유사암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쪽이건 치료는 통증 등의 증세가 나타난 후에 해도 충분하다. 암검진은 백해무익한 것이다. 만약 건강하고 밥맛도 좋은데 암을 조기 발견하고 말았다면 검진을 했다는 사실을 잊는 것이 가장 좋다. 치료법을 스스로 선택한다. 암에 걸렸을 때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치료법의 선택이다. 여기에서 실수를 하면 치료사하거나 부작용이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내가 의사가 아니더라도 치료법은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치료를 전적으로 의사에게 맡기면 의사가 전문으로 하는 방법에만 치중하여 다른 선택 사항에는 눈을 돌리지 않거나 할 것이라면 철저하게 모두 다 해보자며 계속해서 치료를 밀어붙여 환자의 부담만 커지기 쉽기 때문이다. 환자에게 부담이 커져도 생존기간이 길어지고 치료될 확률이 높아진다면 좋지만 대개는 통증과 치료 중 사망이나 부작용, 후유증 등만 늘어나는 결과로 끝나고 만다. 반면 환자 스스로가 결단을 하면 각각의 치료법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에도 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대개 균형 있는 선택을 하게 된다. 치료법을 결정하는 방법 11가지 마음가짐. 치료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런 마음으로 과정을 진행해보자. 1. 암세포는 자신의 몸의 일부이다. 그러니 적대시하지 말고 공생하는 길을 생각해보자. 2. 암의 성장 속도는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빠르지 않다. 조기암이건 진행암이건 지금의 크기가 되기까지 5년에서 10년, 때로는 30년 가까이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운명은 진단 전에 이미 대부분 결정되어 있다. 3. 그 운명이 진단 후 1개월이나 2개월 안에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치료를 받는 것이 손해인지 이득인지, 치료를 받는다면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를 차분하고 침착하게 파악하자. 4. 암으로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죽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부조리하다. 게다가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는 치료법은 없기 때문에 치료의 단점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자. 5. 치료 과정이 괴로워도 치료 후에 확실하게 편안해질 수 있다면 치료 기간과 치료 직후의 시기는 인내하자. 6. 반대로 치료 전보다 일상생활이 더 힘들어지거나 혹은 그것이 평생 계속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치료가 아니다. 수술로 위나 식도 등의 장기를 적출했다면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술 전보다 고통스럽고 평생 불편함이 따라다닌다. 따라서 대부분의 적출 수술은 치료로서 실격이다. 또한 부작용이 심한 항암제 치료도 평생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실격이다. 7. 진짜 암은 거의 치료가 아닌 수명 연장이 목표이다. 그러나 각각 본래의 수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 수명이 늘어났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사실상 알 수 없다. 확실하지도 않은데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치료법에 매달리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다. 8. 그렇기 때문에 발상을 전환하여 매일매일의 생활 능력이 지켜지고 앞으로의 일상을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치료를 선택한다. 이러한 치료가 결과적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가능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9. 예를 들면 수술과 장기를 남기는 방사선 치료라는 선택지가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선택한다. 암 절제 수술은 대부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수술 이외의 치료법으로 충분한 예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자궁경부암, 식도암, 방광암 등의 진행암, 전립선암 등은 우선 방사선 치료를 해보고 수술은 경과를 보고 나서 생각해도 충분하다.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장기를 전부 절제하지 않고 축소 수술만 해도 충분한 경우가 있다. 유방온존요법 등이 그 예이다. 암전이나 재발 예방이라고 해서 림프절의 확청을 상당히 넓은 범위로 행하는데 세계적으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절제한다고 해도 훨씬 좁은 부위만 잘라내도 충분하고 림프절 확청도 필요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자. 10. 의사가 이 수술의 성공 가능성은 1%라는 말을 했다면 100% 목숨을 건질 수 없다고 생각하라. 간혹 삶을 지속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은 수술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1%라는 말을 들었을 경우 수술을 해서 목숨을 건지거나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제로이다. 11. 대형 도서관, 서적, 잡지, 신문, 인터넷 등 모든 정보원을 동원해서 치료 성적이나 생존율 데이터를 조사하여 가능한 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풍부하게 하자. 암이라는 병은 수술이나 항암제로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면 마지막까지 비교적 정신도 또렷하고 통증도 조절할 수 있고 몸도 의외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올바르게 대처하면 자신답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입새라는 오 헨리의 단편소설이 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여성이 늦가을에 창밖으로 담쟁이 덩굴 잎이 자꾸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마지막 한 잎이 떨어질 때 내 목숨도 끝날 거야 라고 중얼거린다. 그 말을 들은 늙은 화가는 태풍이 부는 밤 사다리와 그림 도구를 들고 밖으로 나간다. 폐렴에 걸린 몸으로 차가운 비바람을 맞으며 외벽에 벽돌에 한 장의 잎을 그려넣고 힘이 다하고 말았다. 그 그림은 누가 봐도 마지막까지 가지에 매달려 있는 한 장의 잎처럼 보였다. 언젠가 걸작을 그릴 거야라는 평생의 꿈을 늙은 화가는 목숨을 걸고 이뤄낸 것이다. 마지막 한 잎은 의지이며 희망이다. 인간에게는 가늠할 수 없는 에너지가 숨겨져 있다. 진행암을 안고 10년을 넘게 산 환자는 많이 있다. 인간은 모두 죽음이라는 골짜기를 향해 걸어가는 나약한 존재이다. 그 골짜기가 아주 먼 곳에 있을지도 바로 발밑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 반대로 이제 여기까지라고 생각한 순간 10만 분의 1의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자. 태풍의 밤에도 결코 희망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 되시길 바랍니다.